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명절 인사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인사와 선물이 자칫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 전후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안내와 함께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되면 정치인들이 거리에 현수막을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의례적인 명절 인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기관, 단체, 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를 표시한 간판, 현판, 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고 추석 등 명절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직과 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 사무소 외벽에 게시할 수 있고 정당은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의례적인 인사말을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고 카페,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포함한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으로도 선거운동을 포함한 명절 인사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해당 지자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으며 자선 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 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원 물품을 기증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가두에 게시하거나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책 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자체장의 직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지자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지자체가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정당 명의 또는 지자체장의 직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과 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소속 정당의 상징색과 명칭, 로고, 국회의원의 직, 성명, 캐리커처가 게재된 복장을 착용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명절 인사 행사 등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위의 행위가 10월 8일까지만 가능하고 10월 9일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 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공표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의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 또는 선물을 제공하거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의 명절 인사 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시군 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를 열어 신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환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박찬진 선거정책실장을 신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다는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김세환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박찬진 선거정책실장을 후임 사무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김세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 사무국장,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차장 등 선관위 요직을 두루 거친 선거행정 전문가로 선거정책실장 재직 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리에 의한 직접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무차장으로서 철저한 선거관리 대책을 마련한 결과 단 한 건의 감염 사례 없이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전 세계 많은 국가의 선거관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김세환 신임 사무총장은 평소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직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업무 추진에 있어 완벽과 원칙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외유 내강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찬진 신임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 해석과장, 충청북도 선관위 사무처장, 중앙선관위 조사국장, 선거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선거 전문가인데요. 선거정책실장으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며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로 공직선거 못지않은 준법 선거의 기틀을 다졌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철저한 선거관리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등을 포함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한편 김세환 사무총장 취임식은 오는 10월 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지난 201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됐던 권순일 위원장이 9월 22일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신임 김세환 사무총장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후 바로 사직원을 제출한 건데요.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권순일 위원장은 2017년 12월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장에게 위원 결혼 사실을 통보했으며 대법원장이 후임위원 후보자를 국회에 통보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지명하게 되면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난 3월 2명의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현재는 7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에 국회에서는 조병현,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난 9월 21일과 22일 국회에서 조병현,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습니다. 국회는 지난 3월 국회가 추천한 이상환, 김용호 선관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으로 조병현, 조성대 후보자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21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병현 후보자는 사시 21회로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20일 인사청문회를 한 조성대 후보자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으로 2015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선출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들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시민 교육 또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코로나19 시대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선거연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신규 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교재나 영상을 묶음으로 배부하여 강사의 파견 없는 비대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는 수요자 맞춤형 영상 콘텐츠로 이색 선거 체험,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 보트게임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한 마을의 이상한 선거는 웹드라마를 통하여 역할 및 체험 규칙 등을 안내하고 이상한 선거의 오류를 학생 간 상호 토론을 통하여 선거의 4대 원칙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라는 참가자가 직접 후보자가 되어 후보자의 공약 작성, 선거운동을 통하여 선거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거연수원은 해당 콘텐츠를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하여 보급 활용할 예정이며 각 학교에 배부하여 강사 파견 없이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연수 시 신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게시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구성원인 포럼의 잡지 발간 등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구성원인 포럼의 잡지 발간 등입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원이며 자치분권,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예산 및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포럼에 잡지의 발간과 관련된 내용을 서면을 통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포럼이 설립 목적과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그 명의로 잡지를 발간하거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회원 및 지인 등을 대상으로 잡지의 구독을 권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잡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나 선거 관여 등 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 포럼이 발간하는 잡지는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로부터 통상적인 금액의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또는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기 위하여 광고료를 받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포럼의 잡지를 발간한 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포럼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포럼의 잡지를 통상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포럼의 수익금을 포럼의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포럼을 설립하거나 활동을 할 때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조직 또는 유사기관에 해당해 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각급 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 토론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의 키워드는 각급 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 토론 종류입니다. 공직선거 시기가 되면 유권자들은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선거방송 토론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선거인에게 영상과 음성으로 상대 후보와의 토론을 통하여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실시간으로 비교 검증하는 새로운 정보 제공 방식으로 채택된 것인데요.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나 선거 공약, 자질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거방송 토론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82조의 3 및 정당법 제39조에 의해서 개최하는 대담토론회와 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하여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선거방송 토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대담 토론회,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 정당 정책 토론회가 있습니다. 후보자 대담 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 선거는 3회 이상,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2회 이상 개최합니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실시하는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정당 정책 토론회는 연중에 2회 이상 개최합니다.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교육감 선거 시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자치 구시군의 장선거 시에는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 연설회를 개최하는데 선거운동 기간 중 1회 이상 개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은 이 선거방송 토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토론 가이드를 홈페이지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이 바람직한지 등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집중하여 토론을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보자 TV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선거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토론회를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시청하여 토론회가 끝난 후 그들과 토론 내용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론회를 시청할 때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성향을 내려놓는 것이 좋고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쟁점과 해결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 어떤 해결 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그중에 가장 올바른 방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후보자들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의 발언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 토론에 임하는 자세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선거방송 토론 바로보기 평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 바로보기 평가표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비전과 정책 분야는 지역 비전과 전략, 경영 철학을 제시했는지, 선출직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을 보였는지, 정책의 내용이 적정한지, 정책 실현이 가능한지, 정책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V 토론 자세 분야는 설명을 쉽게 했는지, 토론 규칙을 준수했는지, 진실함을 보여줬는지, 언어 사용이 적절한지,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 10점 만점으로 총점 100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권자들이 선거방송 토론을 시청할 때 선거방송 토론 바로보기 평가표를 활용한다면 보다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Three, two, one.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거연수원은 다양한 민주 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대에도 민주 시민교육을 위한 비대면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책자 파일, 콘텐츠 이미지, 교육 영상 등 비대면 체험형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